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 리더분들 계시죠? 네. 단톡방에서 간간히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전 세계의 핵심적인 리더분들을 모시고 힐리 월드의 최고 경영자들이시죠? 창업주들께서 우리 이 회사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간을 좀 함께 보내고 오신 분들은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감동스럽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또 벅찬 설레임에 돌아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느낌에 더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부족하겠지만 저희 어떤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더해지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고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던 모든 365의 멤버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됐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반드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함께 떠나셔서 그 비전과 감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힐리 아시아 컨퍼런스 핵심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말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릴 그 도착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했던 힐리의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목걸이 정말 폐용이라고 하잖아요. QR코드를 딱 찍고 정말 허락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교육 시간이었고요. 모든 내용의 강의들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렇게 번역기를 귀에 끼고 모든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그 번역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이 번역하시는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셨어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했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이 그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또 우리 무대에 등단하신 모든 강사진들, 우리 특히 창업주님들께서 그 열정과 패기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막 그냥 너는 통역을 해라. 난 하겠다 하고 막 매달리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전해드릴 게 너무 많고 꼭 전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땐 사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역시도 막 급한 마음에 막 강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열정 가득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내용들을 찬찬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물론 저도 100% 완전히 번역을 해서 알려드릴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테마들의 메시지들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전 9시 반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제 묶인 그룹명이고요. 에이펙에서 그 인도를 비롯해서 또 한국, 일본, 멕시코 등등 이 모든 오픈된 국가들의 리더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최고 경영자분들께서 진행을 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에이펙 경영자이시죠? 마크 분자이어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탄 도너라고 힐리 월드 글로벌의 CEO입니다. 이분도 날라오셔서 크고 작은 이벤트 이야기들과 우리의 비전 이야기를 스피치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자, 특히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분의 강의입니다. 중요하신 두 분의 창업주가 계시죠? 크리스탄 하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주인공과 마커스 슈미케라고 해서 이 힐리의 사실상 발명가,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강의가 아주 중요한 테마였고요. 그 중에 이 크리스탄 하퍼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창업자가 계세요. 마커슈 슈미케 타이 웨이버의 개발자이면서 발명가이시고요. 이분이 지은 이 책, 이 책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본도 없고 판매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로 요 책을 선물로 다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쪽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마커시 슈미케의 실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요 책을 좀 공부해서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크리스티안 하퍼라고 해서 공동 창업자이시죠. 이분은 사실상 사업가세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죠. 굉장히 부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식물식 예, 식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이번 행사의 모든 공식적인 식사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굉장히 고퀄리티 비건 식단을 준비해 주신 이 두 분의 창업자 분들이십니다. 그중에 먼저 첫 번째 강의는 크리스찬 하퍼의 강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긴장되네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자, 이분이 첫 테마를 동시성,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혹시 요 이야기 뭐 크고 작은 어떤 강연에서나 김미경 강사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순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 세계가 달라진다.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늘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냈을 때 현실이라는 이 경험이 뒤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다른 신비가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론가들, 철학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명이 났다. 이런 이야기로 본인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의 전략들을 이야기해요. 좀 전에 이분을 제가 이제 소개한 것처럼 이분은 굉장한 사업가이면서 투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 천만장자의 순위에 드시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할 때, 메디컬 컬리지 바이오메디컬 전공도 했고 또 테크니컬 그러니까 전기공학도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교육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가로 1996년부터 전환을 하면서 크고 작은 또 사업들을 펼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왔는데 그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건 본인이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 시장에도 참여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베지테리안, 그러니까 비건의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식당들을 뭐 미슐랭에 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당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성공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이 분이 지금 현재는 새로운 메디컬 웨어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는 타임웨이버와 힐리의 사업을 중점을 두고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힐리와 타이웨이버라고 하는 이 독특하고 새로운 개념의 테크놀로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동시성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어렵고 좀 기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굉장히 초창기에 가상화폐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런 것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적 해왕과 그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자리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에 2000년대까지는 사실 이 지구가요, 뭐라 그럴까,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이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덜어도 혹은 최근에 시대적, 약간 시대적 뭐 책
서적을 좀 찾아보신 분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의 인류가 그 문화적인 뭔가의 막 변혁을 이룰 때, 뭔가 막 개혁하고 변혁, 혁신을 이룰 때 우리 하늘에 있는 별들의 영향으로 그런 인류적인 문화적인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200년간 이 지구는 물질 세계의 통제를 받았다라고 많은 이론가들, 영성가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앞으로 2000년을 들어서 앞으로의 200년은 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대기의 시대, 대기라고 하는 요소의 시대, 새로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의미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년간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는데 그 돌입하는 첫 번째 별자리가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참 또 생소한 또 표현이겠죠. 예. 나 별자리 물병자리인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병자리는요.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은 새로운 혁신적인 정보를 인류에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물병자리 사진 뭐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미녀가 물병을 다 어깨에 들고 이 지구상에 물병에 있던 물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이미지의 의미는 새로운 이 전 우주적인 새로운 시대의 정보를 이 인류에 쏟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표를 보여주면서 크리스찬 하퍼가 이런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동시성과 연결해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현상은 의미 없는 이유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동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새로운 200년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되는 첫 번째 별자리가 물병자리라면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 인류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겠고 그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향의 비즈니스 툴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새로운 200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시작점이 물병자리인데 말이지. 여러분, 그 물병자리 박스치고 뭐라고 화살표 써 있습니까? 힐리 그리고 퀘스천이 있죠. 이노베이션, 새로운 혁신적인 힐리가 그래서 태생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힐리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그동안에 정말 수준 높은 해안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성공해 왔지만 내가 이 타이밍에 힐리에 몰입하고 힐리에 올인하는 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 장표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디지털과 모바일의 시대,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의 시대, 인포메이션, 정보의 시대에 그 시작점에 힐리가 함께 했다는 거, 예,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나무가 성장하는 걸 상상해 보셔라. 네, 일단 이 나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작고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죠. 그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는 아무도 그 땅 속에 씨앗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네, 내가 누군가? 내가 사과나무인가? Who am I? 난 누구인가? Find yourself. 나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낼 것인가? 그 정보가 이 씨앗 안에 가득 있고 아직 그것을 이 외부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게 이 씨앗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 뿌리의 단계입니다. 자, 비로소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아주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줄기들과 가지들이 뻗쳐나가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보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씨앗이 품고 있는 그 정보가 이제 막 구조를 펼치기 시작했고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이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무엇이 생겨요? 결과가 나오겠구나. 결실이 맺어지겠구나. 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설레이며 기다릴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축하하는 그런 단계가 5단계다라는 장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5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5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이건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퍼는 이런 5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1989년에 무엇이 시작이 됐죠? 예, 인터넷이 시작이 됐죠. 그 새로운 200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미 1989년, 그러니까 기존의 물질 세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끝에머리에 우리가 많은 사업 설명에서 들었던 타임 웨이버라고 하는 우리 힐리 월드의 전신인 이 기업이 2007년도에 도래했습니다. 이유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타이웨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2009년 우리 아이폰도 없던 시절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화폐 체계가 마련이 됩니다. 크리스찬 하퍼는 이미 이때 타이웨이버와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같이 몰입했던 인물이죠. 이 모든 흐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해안이 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뭐죠? 예, 이게 확고하게 뭐랄까 뭐 지켜질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화가 시작이 됐죠. 그건 이미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나무 보시면 우리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미 뭡니까? 결실이 맺었죠. 그리고 이미 그 나무가 존재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사업. 우리 핸드폰 이미 내 손 안에 다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 변화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두 가지 방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00년 동안 점점점 성장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지를 볼까요? 세 번째 가지. 인포메이션 필드 테크놀로지. 단순히 정보만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정보장이라고 하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장이라고 하는, 필드가 장이죠. 정보장을 다루는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가지를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어렵나요? 네.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200년, 새로운 200년을 맞이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에 힐리가 시작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힐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해요. 자, 어떤 수준의 의도를 갖고, 목표를 갖고 이 힐리를 사용할 것인가. 네. 힐리가 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믿음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죠. 네, 요게 이제 요 설명을 하는 이 크리스찬 하퍼의 사진이었어요. 음, 유니콘 기업 하죠. 메이비 유니콘이라고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본인이 예견하는 거예요. 예견하는 겁니다. 1989년 인터넷도 이미 예견했고 사업을 착수했고 2007년 타이웨이버 이미 착수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시작됐을 때 이미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크리스천 하퍼라는 사람이 이제 메이비 유니콘이야. 이제 우리의 새로운 2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은 힐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분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업적 아이템이고 새로운 우리 시대에 정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calm, 네, 고요한 마음으로 watch your body. 당신의 몸을 보세요. 아, 돈 내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직관하라라는 뜻입니다. 직관하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봐라. 고요한 마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힐리가 이것들을 이루어낼 거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의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했고요. 크리스탄 하퍼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장르가 굉장히 박수가 여러 번 나오고요. 또 공감의 탄식도 여러 번 나왔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강의죠. 마커스 슈미케. 예. 실제로 이제 이 타이 웨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분이 와이프 분과 함께 등단했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이래요. 매달 아이 3명을 키우는데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에 남편과 함께 참여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뭐 우리를 힐리의 베이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시작점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주 이제 공감 있는 인사말을 해주셨고 내려갔고, 이어서 마커스 슈미케 창립주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모든 사진과 영상과 녹음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면서 모든 정보를 차단했고요. 사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의 모든 정보를 남기지 못했어요. 마커스 슈미케의 강의는요. 하지만 제가 이제 후에 다음 날 진행되는 강의 몇 가지 PPT를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설명을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한 건데, 요 사진을 제가 미리 남겨놓았거든요. 알 수 없는 장표죠. 그렇죠? 여러분들 볼 때 알 수 없는 장표긴 한데 아까 크리스찬 하퍼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도표이기도 해요. 저기 표를 보면 좀 잘리게 했지만 D1, 2, 3, 4라고 하는 4가지 칸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메터 타입이라고 써 있고 이제 물질적인 시간과 물질의 어떻게 보면은 장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 만져지는 몸이 느껴지는 장이 D1, 2, 3, 4입니다. D5, 6가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이 내 눈에 보이는 몸도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이 이 몸을 싸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들은 있어요. 자, 그게 레벨로 따지면 D5, D6 정도 된다. 그러면서 저 옆에 지지지지지 주파수 그림을 그려놨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주파수지만 또 그래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영역이 D6까지입니다. 근데 D7부터는 이제 칸이 나눠져 있죠.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블루 어플 정보의 영역. 도대체 핑크 어플과 블루 어플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핑크 어플을 제가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신체를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프로그램이 핑크고 블루는 정보의 장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D7, D8에서 글로벌 인포메이션 전체적인 정보장의 공간이 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표현을 해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4단계. G4라고 써 있죠. 4가지 요 G4, D9, 10, 11, 12. 요거는 하나님의 단계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힐리가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이 5, 6, 7, 8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과 정보의 사이에 있는 공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질과 정보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송해요. 종교적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신과 인간의 사이에 접점에 있는 정보의 장, 물질에서 정보로 넘어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정보의 장에 힐리와 맥킬리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좀 어렵고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체험했으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 느낌으로 알고 뭐 이런 느낌이시죠? 예, 마커 슈미케의 강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어서 우리 맥킬리 많이 좋아하시죠? 왼쪽에 그 빨간색 자켓 입고 계시는 선생님이 맥맥킨 선생님이세요. 우리 막 우연히 호텔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맥맥킨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어, 좋아졌는지, 건강을 찾았는지,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인사를 했고요. 조만간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 저희가 얘기했더니 얼마든지 초대해주면 찾아오시겠다고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맥맥킨 여사의 강의의 아주 주요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차키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이 바이오제닉 그 리조넌스, 우리가 이제 공명 분석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동차 키에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예, 하셨어요. 우리 자동차에 그 무선 띡 누르면 자동차가 띡띡 하고 반응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내 자동차만 띡띡하고 반응하죠? 혹시 이 자동차 키를 누르면 재수없어서 옆에 차가 가끔 신호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차마다 채널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세포마다 주파수가 있고 장기마다 주파수가 있고 공간마다 감정마다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키처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다양한 주파수들이 그 생체의 정보장과 연결돼서 서로 반응한다, 서로 소통한다,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러면서 이 반응들이 일어난다. 그것들이 이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론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PPT 하나를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했어요. 공명 요렇게 찾기처럼 내 세포에 그 공간 그 정보장을 탁 했더니 내 세포에 거기랑 딱 만나서 소통을 했어. 딱 신호를 딱따닥 하고 주고받았어. 자, 요 현상이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모두 움직이는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모든 물질들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돼요. 우리가 자동차도 자기장으로 이렇게 엔진이 돌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막 만들어서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기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하나의 자기장, 각각의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는 자기장의 총합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리조넌스 주파수, 공명의 주파수를 쏘면 그 세포막 그 수용체들이 공진 주파수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크리스찬 하퍼의 와이프 되십니다. 네, 이분도 선생님이세요. 자, 이분이 맥킬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은 맥킬리를 교육하겠다고 올라오셔서 결국 마음 얘기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맥킬리 이제 강연하실 때 프로그램들을 이제 읽어주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하셨고, 요 그 앰모스피어에 대해서 두 가지 앰모스피어 프로그램 1과 2를 본인이 이렇게 명명하시더라고요.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제일 좋아하는 번영 있고 자동차 있고 그쵸 노는 아이들 있고 뭐 주방 프로그램 요거는 파워팩이라고 본인이 부른대요. 자 그리고 앰모스피어의 두 번째 프로그램들 뭐 전인 건강부터 뭐 스트레스라던가 차크라의 균형이라던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에너지라던가 요거는 하모니 집을 하모니 하우스 하는 뭐 이렇게 공간,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에 굉장히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소 제목 붙여놔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붙여봤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까 얘기하는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르고요. 자기장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의 주파수와
공명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중에 우리 몸 중에, 우리 몸 안에 가장 많은 자기장을 띠고 있는, 반응하는 곳은 heart, 심장과 brain, 두뇌와 liver, 간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맥킬리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간 프로그램이 있죠. 간에 직접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도. 그리고 뭐 두뇌의 조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브레인 쪽에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트라고 하지만 단전이라고 해서 우리 몸 전체 에너지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대부분은 맥킬리를 대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에너지 필드 자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맥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이 자기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이 자기장이 돌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이 자기장이 어떤 것과 우리의 어떤 부분과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응을 하냐라고 할 때, 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 사진이 하나 좀 빠졌네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도형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인도 분이시거든요. 그쪽 이론상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주의 합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해석할 때도 늘 이 기존으로 얘기하는 게 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로 다 올라오라고 해서 인도 분들을 다 올라오게 해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뛰어 올라갔고 함께 이렇게 나무 모양의 그래서 우주와 나와 에너지를 합일하는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이 자기장의 느낌을 좀 갖게끔 하는 약간 체험 시간을 가졌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감정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웅웅하거나 뭔가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힐리월드 글로벌 공식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 조정희 대표님 막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도 했던 걸 우리가 구경을 했죠. 경험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녁에는 잠시 이제 우리가 인증식, 우리 유먼지 VIP들과 함께 인증식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아 태평양 유일한 프레지던트 신정면 스포너님의 승급식과 우리들의 자랑이죠. 예, 대한민국 유일한 EVP 정미선 스포너님의 승급식도 이렇게 화려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요 승급식 이야기는 오늘은 주연 태면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커시 슈미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또 아주 심화 과정의 강의를 했고요. 이때 오른쪽에 저 칠판에 있는 사진의 그림은 맥킬리 애트모스피어라고 공간장을 쓸 때 우리 소위 얘기한 풍수지리적으로 저 노스 북쪽에서 위쪽이 N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우리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에너지가 흘러. 그래서 맨 가운데 그 에너지가 서로 중첩되는, 겹치는 곳이 에너지 센터이고, 그리고 이 북쪽과 동쪽이 서로 함께 흐르는 그 대각선 쪽에 흐름이 뭐 이제 맥킬리 기운을 좀 받는데 좋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리더분 중에 우리 민소연 대표님이 또 풍수지리에 굉장히 능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얘기는 전체적인 지구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맥킬리 사용법의 힌트였고요. 또 각각이 갖고 있는 물불 뭐 그런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자기의 사주처럼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과 합쳐져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좀 심오한 심도 깊은 에너지적 이야기를 이 마커시 슈미케 창업주님께서 강의를 하셨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요 설명할 때
통역하시는 현지 베트남 분께서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당연하죠.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데 이걸 또 영어를 또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하셨고요. 이 강의를 듣는 내내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쩌면 우리는 일반인들이잖아요. 전문적인 학술에 참여했던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 학자들도 아닌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오한 학술적인 이 강의를 정말 저렇게 막 목에 핏대 태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까라고 느꼈을 때는 저는 이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은 본인들과 함께 이 기업을 이끌어갈 창업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철학과 회사가 갖고 있는 방향성,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의식, 우리가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해 있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했대요. 좀 쉬운 얘기를 해주지. 뭐 이렇게 조금 불평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까 크리스찬 하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200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헨리가 도래했고 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 벌자, 단순히 성공하자라는 개념으로 이 회사가 시작됐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왜 우리가 이걸 개발했고 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손에 쥐어줬고 그래서 그 쥐어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를 과학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도표를 갖고 엄청나게 심오한 이야기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막 이런 장표를 보여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인포메이션 필드와 바이오 에너제틱 필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도표랑 똑같은 얘기예요.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 우리 프로그램 쓰죠. 그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농담처럼 몸땡이 프로그램이다. 몸에 대한 프로그램. 물질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 근데 인포메이션 필드는 뭡니까? 이 물질을 싸고 있는 정보장들의 겹겹이 보이지 않지만 이 정보들이 쌓여서 물질이 됐다는 이론이 양자의 이론이거든요. 이 두 가지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신비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밑에를 대충 보면 유명한 학자들의 유명한 논문들과 유명한 어떤 연구들의 결과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실존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테크놀로지적으로 힐리와 연결돼서 이거를 내가 현실화시킨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힐리를 쓸 때 아픈 사람들한테 많이 쓰시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막 머리가 아프신 분들, 뭐 어디 뭐 깔아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막 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안 아파서. 이거 내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아픈 데가 없어서 저도 내가 굳이 이걸 왜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만 자꾸 찾아가. 왜 그분들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만 이 힐리가 효과적인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지금 이 마커 슈슈미케 창업주가 인포메이션 필드와 바이오 에너제틱 물질의 필드의 두 가지 필드를 자꾸 표로 얘기했다가 설명을 했다가 그 안에 무의식 설명했다가 하느냐 하면 이 양자의학 쪽, 양자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순서로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 언제 아프기 시작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건요. 내 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에너지 필드, 나와 소위 말하는 신과 만나는 척 빨리 있는 필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거기부터 균열이 생겨요. 그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제가 무의식도 굉장히 그 계층이 막 쪼개져 있거든요. 바깥쪽부터 무의식이 막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종국에 그것들이 막 깨져나가다가 계속 우리가 해결을 못해. 그 무의식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깨져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나 좀 우울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표면의식의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 오늘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너 어디 아프니? 뭐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요새 기분이 별로네. 요새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네. 야, 요즘 좀 예민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까지 와요. 그러다가 이걸 해결하지 않잖아요? 이 감정의 이 느낌들, 이 불쾌한 느낌, 우리 힐리 프로그램 보면 불쾌한 느낌 이런 프로그램 많죠. 그게 이런 느낌들인 거예요. 불쾌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뭘 치냐면은 실질적인 진짜 감정을 치기 시작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화가 나. 나 자꾸 흥분돼. 나 자꾸 분노가 일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밤에 가슴이 두근대 있어요. 잠이 잘 안 와. 감정이 끝까지 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대고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몸이 이제 다치기 시작해요. 장기가 다치기 시작해요. 장기가 다칠 때도 잘 몰라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가 출혈이 시작됐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검사하니까 위가 다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장기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맥킬리의 장기 경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시그널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장기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속이 콕콕콕콕콕 찔러. 나 자꾸 몸이 부어. 그러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나 암이래. 염증의 끝판왕은 암이죠. 제가 요 설명을 이렇게 길게 생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우리의 이 존재들은 단순히 이 물질, 근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바디는. 요걸 싸고 있는 층층이 나름의 물질적인 층층이도 있고요. 넘어가면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중에 층층이가 있고 층층이 굉장히 많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차크라 층층이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힐리는 비로소 아픈 사람들한테만 찾아가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기 멀리서부터 이미 깨져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솔루션이 없다면 힐리와 맥힐리로 블루의 공명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빨리 불쾌한 감정 해결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 잠자고 딱 일어났을 때 가장 무의식의 세계에 가까웠을 때 편안한 어떤 멘탈을 돌리시거나 이렇게 비로소 내 몸이 깨져나가기 전에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정표 많이 보셨죠? 사업 설명에 제가 많이 보여드려요. 이거 한글로 해서 코일을 언제 쓰면 좋을지, 어디는 유선 쓰면 좋을지, 뭐랍니까? 매터, 물질의 어떤 개념, 셀, 세포에 바로 타격하는 프로그램 할 때는 유선 쓰는 게 좋아요. 북소자극 무엇습니까? 코일도 안 쓴다고 하죠? 북소자극 가장 이 메터의 단계 중에 물질 세계 가장 강한 물질 세계가 북소자극인 거고 힐리의 프로그램들도 요게 레벨이 계속 나눠져서 결국 블루 어플의 저 끝 공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칭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쏴라. 뭐라고 쏘라고 합니까? 확정적 언어로 감사함을 담아서 쏴라. 뭐뭐 해주세요. 요구하지 말고. 확정적 단어로 확언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필드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크리스천 하퍼 와이프시죠? 이분이 올라와서 에티튜드가 모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에티튜드 뭡니까? 네, 지금 얘기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내 존재함에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나누고 사랑하라. 그런 모든 감정을 이 힐리를 쓸 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위해서 힐리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넓은 영역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들이 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이틀 동안에 받은 이 모든 강의의 주 테마였어요.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조인했 이 힐리라고 하는 회사의 컨셉이 어떤 수준에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되어 있고 왜 자꾸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블루 어플을 잘 써야 하는지 블루 어플을 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힐리의 멤버를 초대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초대하면 좋을지 를 한번 힌트 삼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현장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가 매년 있겠죠. 다음엔 어디서 또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강의의 내용들을 참여하지 못하시고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너무 궁금하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설사 힐리를 사업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용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왕이면 창업주들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정신을 이해하는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요 현장 사진에 여러분들 얼굴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오시면 전 세계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인도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인도는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정신세계가 이미 문화 안에 아주 강력하게 스며든 국가적 어떤 컨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영적인 국가예요. 정신적인 국가입니다. 이 두 국가가 만나서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박수 쳐주면서 이런 글로벌적인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장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많은 분들과 특히 글로벌의 모든 리더분들과 나누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성공은 결국 많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소명의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느낌상 전했고요. 우리 정민아 수원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선 수원님 계시죠?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네. 와, 오늘 번개인데, 거의 60분 가까운 분들 들어오셨어요. 진짜 삼65 대단하다, 정말. 저 오늘 한 몇 분이나 들어오실까 싶었고, 더 대단하신 건, 오늘 아침 헤어졌던 분들 좀 다 들어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해승 대표님 역시 보물 중에 보물이죠. 예. 얼마나, 사실은 막, 놀다 와도 피곤한데요. 예, 아까도 강의 들으셨겠지만, 보통 수준의 그런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빡빡하게 배우고, 그 일정 맞추고 왔는데, 오해순 대표님이 오늘 늦지 않게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꼭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동입니다. 그리고 오해순 대표님은 진짜 우리가 시크릿 할 때, 시크릿 스파에 관련된 시작도 굉장히 신뢰가 있도록 우리의 어떤 공동체 수준이 한껏 이렇게 높게끔 업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또 이게 또 이렇게 예전에 공부하셨던 거 연결되면서 이렇게 또 잘 정리해서 아까 우리 조정 대표님이 글 쓰셨는데 해주시는 마음이 항상 옆에 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은 큰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을 텐데 아까 중콜도 하셨던데 팀 미팅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 나눠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그 PPT 보셨죠? 벌써 잠이 막 쏟아지는 PPT 아니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거의 수준은 뭐 거의 뭐 의사 교수들 모이는 진짜 저희끼리 이거는 무슨 하버드 서울대 학술 세미나다 이거는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이제 과학이 증명해내고는 양자 얽힘에 관한 의사나 교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그 이상 그 이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구나 전 처음 들었어요. 동시통역 하시는 분들이 한숨 소리가
저는 이제 그 동시통역 하신 분들이 한숨을, 아, 통역하다 말고 통역을 안 해. 그냥 난 끊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그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동시 통역한다는 게 이제 되게 어려워서 또 있었겠지만 저희는 막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동시 통역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 그 와중에도 또 조정희 대표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그 통역하신 분들을 또 생각해 주는 마음을 저희한테 저희는 아우 답답해. 왜 통역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우리 조정 대표님은 계속 그분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베푼 자의 마음은 어디나 가서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주가 또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오해선 대표님 따봉이고요. 지금 정리해서 들었는데도 저 잘 이해를 못하겠, 잘 모르겠어. 계속 꾸준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10번을 얘기해야, 네, 제가 또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튼 어제 그제 그 느낌이 한 번도 더 통역으로 듣는 거와 또 다른, 어떻게 저게 이해됐지? 정말 신기하기만 해요. 네. 잘 더 쉽게 또 이해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함께 가신 365의 거의 탑 또 리더분들이시잖아요. 앞으로 이끌어 가실 성품 좋고 애티튜드 태도 좋으시고 마인드 좋으신 이 분들과 함께 일단 이제 저희가 스타트를 끊었는데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원래 모든 게 단순한 걸 좀 좋아해요. 단순해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나 그 단순함이 꼭, 너무 그 단순한다는 것은, 단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가 있고, 뭔가 또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성공으로 갈 수 있고, 그걸 또 단순화시킬 때가 진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수많은 내용들이 식상되거나, 뻔하거나, 특별히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특별했다는 그 사실이 또 우리가 뭔가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여기 CEO가 나와서 말한 것처럼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잘 못 알아챌 때 했던 것들에 되게 큰 성공사를 만들었던 CEO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새로운 설렘이 좀 느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인도 각 나라의 선두 그룹 이끌어가는 분들 모이셨었는데 거의 인원수가 저희 성장 캠프 하는 인원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덕산에 모였을 때 한국하고 인도에서 각 100명도 안 되는 각 나라에서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였거든요.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글로벌 극선전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크릿 할 때는 저희 한국이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한 나라였고, 한국을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글로벌 파트너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가 분들 만난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컨벤션도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도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첫 세미나 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이 가능성을 뿜어낸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난다는 느낌이었고요. 거기에 진짜 더 많은 분들과 내년에 또 아시아 컨벤션 또 하거든요. 아시아 컨퍼런스 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보고 타다가 그 안에 이제 외국인들 세 분이 있었었는데 그냥 그 핸드폰 보고 탔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 디바이스 타고 있었고, 한 분은 멤버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외국인이었고, 제가 디바이스를 차고서 엘리베이터 타니까, 세 명이 차고 있고, 한 명이 차고 있지 않으니까, 그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죠? 본인만 안 차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고 그 먼저 타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빨리 내렸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들 한 얘기가 뭐, 프리퀀시, 주파수, 뭐, 디바이스다. 그리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독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가, 야, 이렇게 그냥 가는구나. 그 외국인들은 이제 뭐 양자나 뭐 이런 뭐 에너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주파수, 디바이스다. 라고 하니까 그게 금방 통하더라고. 그런 게 있냐? 좋냐? 막 이런 대화를 해 나가는데 그 노출력이라는 게 또 엄청나구나.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도 또 들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요. 어떤 임직원도 아무도 매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매출 얘기, 뭐 판매 얘기, 뭐 영업에 관한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떤 얘기가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정보 영역 있잖아요. 분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저도 막 띄엄띄엄 하는 그 동시통역이기도 했었지만은 누구도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우리 각자 멤버들, 각자 스스로 자주자주 스스로 분석하고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나아지고 좋아진다면 메디칼 쪽일 수도 있고요. 내 정신적인 메디칼 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웰빙 쪽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라이프에 내가 더 나은 거를 그냥 공유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65가 늘상 했던 얘기를 똑같이 CEO가 또 임직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얘기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가능성도 크고요. 우리가 또 부를 이룰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괜찮고 플랜이 괜찮고 가능성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하니까 정유진 대표님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이렇게 우리 입을 떼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지는 않죠. 근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기계를 판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 훨씬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어떤 라이프가 있다면 그걸 공유하세요. 분석도 자주자주 스스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고 나아지는 삶을 공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올해는 알리는 시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 마음 먹는다. 우리 나중에 또 누리고, 우리가 잘 벌고, 잘 사는 거를 또 공유한 시기가 오겠지만, 올해는 그냥 알린다. 작년 시작했으니까요. 알리는 시기로 딱 목표를 잡으시고요. 항상 저도 초창기 때 네트워크 시작했을 때, 시크릿 시작했을 때, 그 말을 저는 100% 믿었습니다. 함께 여행 다니고 싶고요. 함께 더 나은 삶, 그 꿈을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또 함께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했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를 때에서 네트워크 해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사람에 대한 확신, 우리 함께 더 365에 대한 멤버들의 확신, 그리고 이걸 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시크릿이라는 제품에 대한 확신, 그 이제 시작했지만 어제 가서 더 확신을 느꼈지만 이 힐리 디바이스에 대한 확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능성,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 전하는 건요. 6년, 7년 전에 전했던 사랑하는 사람, 같이 꿈꾸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건 변함이 없는데 더 큰 확신의 시기입니다. 올해 함께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고요. 한 번에 이 많은 걸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부하가 걸려요.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함께 만나면서 함께 다이어트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하지만 함께 성공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확장하고 만들자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인쇄적인 소득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네트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이순 대표님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호기심 있게 실감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당신은 우리의 보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줌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아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경우 대표님 오늘 병원에서 또 접속하셨네요. 예, 어깨에 수술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365 멤버님들 쾌유를 좀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건강해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국 곳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더 365 멤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잠시라도 켜주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고요. 그리고, 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준비! 자, 우리 2024년에 정말 이렇게 멋지고 전 우주적인 기업과 함께 만났습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더 365 특히 더 잘 될 겁니다. 자,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 저요? 아유, 더 강하면 우리 언니원 한다고 했잖아. 오케이. 시작! 더 365 언니 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더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곧 봬요. 고맙습니다.